안녕하세요. 무상부르시입니다. 이 추세 추종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은 돌파 매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잡아서 곧바로 수익이 나면서 이제 상승하는 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추세 추종 매매는 돌파 매매입니다. 미국에서는 음봉 매매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음봉에서 매매를 한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국장에 오면 추세 추종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보통 돌파 매매보다는 음봉 매매가 많아요. 근데 뭐 5일선이니 11선이니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재료 매매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예전에 다른 사람 강의도 많이 듣고 글도 많이 읽고 했지만 가장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그 재료의 크기, 재료의 지속성 이런 거를 막 강조를 엄청 하면서 스캘핑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은 이제 돈을 잘 버시는 분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재료의 지속성을 봤는데 왜 스캘핑을 하냐고. 크게 먹어야지. 그쵸? 그래서 이 돌파 매매를 하면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스탑 로스를 이용하면 뭐 굳이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음봉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켜볼 필요가 없죠. 그날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 보면 되고요. 그래서 종가에서 사도 되고, 시간 외에서 사도 되고, 다음날 시가에서 사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을 음봉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고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추가 매수하거나 그럴 때 불타기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물타기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투자 이론은, 추세 추종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일단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리고 미국 추세 추종의 근간이 되는 이론은 다우 이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 추세 추종 책을 읽어본 결과 다우 이론에 입각해서 다 파생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좀 구체적인 그런 타점을 잡는 것 뿐이지, 추세 추종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다우 이론이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거 엘리어트 파동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진짜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은. 왜냐하면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실전에서. 일단은 다우 이론이 근간이 된다. 추세 추종의 미국. 그래서 다우 이론이 뭐냐? 한마디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가는 걸 상승 추세라 그래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이렇게 돌파되는 양상을 보일 때, 이 구간을 우리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하락 추세는 이겁니다. 하락 추세는 이거 아주 쉽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을 계속 돌파합니다. 이 구간을 하락 추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을 통틀어서 비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요 단기로 봤을 때 여기서는 상승 추세고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되겠죠. 추세의 정의입니다. 다우 이론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승 추세 이론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눌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큰 추세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다우 이론에서는 중추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보다 살짝 더 조정하는 거를 단기 추세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통 뭐 한 20에서 50% 정도 상승을 하면 반드시 조정을 합니다. 물론 그냥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잡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상승하면은 조정을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우 이론의 그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특징이죠. 예, 그냥 이러고 올라가는 거는 드물다. 그리고 이러고 그냥 올라가는 건 우리가 공략할 구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상승 시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정 시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줄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 급감을 하고 단봉이 나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오 이론의 어떤 기본이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매매, 트레이딩에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셋업을 봐야겠죠. 어떠한 때 이제 매수 매도를 할 것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가 상승 추세인 게 좋습니다. 이제 지수가 상승 추세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가가 캔들이 21선 위에 있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그 순간은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섹터 액션이 있는 곳에서 하자. 오늘 보면 의료기기 섹터, 뭐 치과, 임플란트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섹터, 뭐 이러한 부분이 그 상승했잖아요. 거래량도 이전 평균 대비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섹터 액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러한 섹터 액션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큰 자금이 그 섹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섹터 전체를 올리는 발생하면은 큰 자금이 들어온 것이고, 이 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금을 한 번에 집행하지 않아요. 꾸준히 집행을 합니다.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돌파 매매하는, 우리 추세 추종하는 개인들이 와 간다고 따라서 사잖아요. 그러면서 추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형성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내에서도 이제 주도주를 골라야 된다. 이제 주도주도 뭐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겁니다. 이게 엔드로 돼도 되고 오화로 돼도 되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가장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을 제일 많이 사지 않을까요? 물론 뭐 시가총액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애들, 아니면 성장할 것이 확실시 되는 애들 위주로, 그 종목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개별 테마주는 그냥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뭐 히토류니 또 뭘까요? 뭐 농산물 테마니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테마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테마는 뭐냐면, 이제 로봇 테마라든가 AI 테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현재 실적이 있지 않지만, 금방 사그라들 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실적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테마에 한해서는 해도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평선이 정배열이면 좋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평선이 당연히 우상향 중이어야 됩니다. 우하향 중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21선 이렇게 슈팅하고 나서 21선 근처까지 떨어질 경우를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저점과 이격이 15% 이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만 어떤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해야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저점은 현재가 여기라면 이전 저점은 여기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이전 저점인 거고, 이게 레리 윌리엄스의 단기 저점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레리 윌리엄스의 중기 저점입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전 저점이 여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 21선, 51선, 200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51선과 현재 주가가 약 20% 정도 이내에 이격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매수가 시작되는, 분할 매수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뭐 매도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크게 먹겠다, 뭐 이거는 개인 성향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매수에 한 20% 전후로 상승하면 비중의 한 30에서 50%는 반드시 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1선이나 뭐야 이거 11선이나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네. 깜짝 놀랐네. 11선이나 21선 이평이 깨지면 이제 그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22평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11선은 이제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럴 때는 이제 그 11선이 깨질 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21선 깨질 때 절반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11선 깨질 때 다 매도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11선이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21선 깨지면 다 매도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고점에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가 근처까지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 이제 장중에도 막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장대 양봉으로 끝났다. 예를 들어서 끝났다 그러면 굳이 매도 안 해도 돼요. 그날 다음 날 종가 대비 이제 아침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섰어. 뭐 한 20%짜리. 그러면 여기서 산 애들은 벌써 20%잖아요. 그럼 다음날 시가에,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제 약간씩 틀리지만, 시가가 뭐 종가에서 시작하든, 뭐 한 2% 정도 아래에서 시작하든, 뭐 5% 위에서 시작하든 간에, 이 시가 대비 얼마나 떨어지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래서 떨어지는 게 한 2, 3% 내로 떨어지고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보유하는 거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장대 연봉이 터진다? 이거는 그냥 앞뒤 안 보고 다 매도예요. 다 매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다음날 쭉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니까 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웬만하면 10% 전후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음봉 매매 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10% 전후에서 자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손절 라인이 여기서 보면은 이전 저점이나 20일이나 50일의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쵸? 물론 이제 더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손절 라인이죠. 왜 우리 쿨라매기는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잖아 보통. 그 다음에 여기 손절 라인 잡잖아요. 쿨라매기로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이제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 사이 폭이 10% 정도까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상승폭이 크면은 잘 안 오거든요. 왜냐면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10에서 한 15% 정도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그래서 여기 점하고 여기하고 한 이격이 10에서 15% 정도 되면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적게는 한 2회, 많게는 3, 4회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총 자산이 1억이야. 1억이야. 그럼 한 종목에 한 10% 투자하면 한 1,000만 원 투자하겠죠?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3회 분할 매수를 하면은 3대 3대 4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4회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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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3 이런 식으로. 왜냐면 떨어질 때 더 많이 사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얘가 그냥 똑 떨어져갖고 여기를 깼네?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하고 쌍봉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손절을 쳐야 된다고요. 무조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거입니다. 이게 추세 매매, 운봉 매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지금 요즘 보는 관종인데 이거 말고도 관종을 제가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관종을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다가 이제 조만간 공략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싶으면 이제 이쪽 관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당연히 실적 성장주고, 우리가 이 구간을 보면, 그쵸? 이 구간을 보면, 200일선이 이제 이렇게 턴을 하고 있잖아요. 턴을 하고 있고, 50일선도 턴하고 있으니까, 요 구간만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근데 이렇게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박스권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만 보면, 이 몇 개월 동안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은, 자,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내가 여기서는 안 써놨는데 전고를 돌파하는 게 좋아요. 전고를 돌파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구간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고가 어디예요?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지금 전고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쿨라매기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매수가 됐겠죠. 근데 얘를 놓쳤어. 얘를 못 샀어. 그리고 나는 뭐 직장인이라서 막 이렇게 양봉에는 안 돼. 그럼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 터졌고, 일단 여기를 돌파했죠. 그 다음에 이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보면 이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아래 꼬리 막 달리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막 음봉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음봉, 단봉, 막 이렇게 큰 음봉 말고 단봉을 찾아야 되고,
이 거래량, 이 상승 거래량 대비 줄은 거래량, 요런 거래량이 있죠.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양봉에서는 이게 빨간색이고 음봉에서는 파란색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가격 차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음봉을 봅시다. 요 음봉을 보면 1.38%에서 약 3%니까 한 5%짜리 봉이 되는 거잖아요. 5%짜리 봉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종가부터 여기 저점까지 약 12.4%예요. 그러면 이격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를 깨질 때 팔면은 12.4%밖에 안 되잖아요. 손절이. 그죠? 음봉은 손절률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캔들을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51선 이격이 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니까 51선 기준으로 얘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너무 타이트하니까 얘는 이전 저점 약 12%니까 예,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실제로는 안 떨어졌지만 만약에 이렇게 또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 여기서 3차 종가로 사도 돼요. 장중에 뭐 굳이 안 사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번 매수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다음날 이렇게 됐네? 그러면 그냥 손절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12.48% 손절이고 얘는 8.8% 손절이고 얘는 5% 손절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동일 비중으로 샀다고 치면 12.2% 플러스 8% 플러스 5%는 나누기 3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8.4% 손절이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는 1차 매수밖에 안 됐죠. 예. 여기서 더 떨어져야 추가 매수지 요 라인에서는 뭐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음봉 매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됐고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알아서 팔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0-30% 상승하면 이제 30% 올랐네요. 그쵸? 예, 그럼 이 부분에서 30% 내지는 반절을 팔아야 된다. 지금 하여튼 매도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21선 기울기가 어때요? 가파르지 않잖아. 그리고 11선이 2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21선 깨질 때 팔면 된다고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또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또 전고를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거 다 전고 돌파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죠. 예, N자 파동으로 상승 추세. 자 이렇게 또 돌파를 했어요. 5%, 4%, 15%약 16% 정도 봉으로 돌파했고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모습인 거죠. 음봉이 하나 떴네요. 아래꼬리 길게 달고 근데 거래량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까지 여기죠. 여기 정도 잡으면 돼요. 이런 거는 몇 프로야? 예, 약 12%네요. 그러면 여기 종가에서도 살 수 있지만 장중에서도 사도 됐겠죠. 예, 장중에서는 뭐 한 요 정도면은 9%니까 충분히 살 수 있겠죠. 아이씨, 이거 왜 안 지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또 지켜보는 거예요. 1차 매수했죠? 종가에 그냥 샀다고 쳐요. 뭐 살 필요 없죠. 근데 얘는 더 떨어지긴 했는데 거래량도 줄지 않았고, 그쵸? 거래량도 줄지 않고 봉도 커. 거의 8%짜리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마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반등하려고 그러나? 또 뭐지? 거래량은 주는데 양봉에서 살 수 있는데 이게
그 장중에는 음봉이었다 양봉으로 바뀐 거니까 종가 매수한다고 치면은 얘는 좀 사볼만 했죠. 예. 그리고 거래량도 줄었고 뭐 이제 약간 양봉보다는 위에 있지만 얘도 마이너스 저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 얼마 안 떨어졌네요. 예, 2.3%. 근데 이제 폭이 16%밖에 안 되니까 얘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12%였는데 얘는 9.76%네요. 약간은 뭐 싸게 산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사야 되나? 뭐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살짝 떨어졌어요. 이거 도지 나왔네요. 그쵸? 도지 나오고 거래량 딱 주고, 그럼 이봉에서 안 샀으면 얘에서는 추가 매수 해볼 만합니다. 여기 장중에 또 떨어지고 이제 2차까지 매수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저게 될 수가 있어요. 쿨라맥이 탑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쿨라맥이 탑법으로 또 그 피라미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돌파했잖아요. 예, 또 돌파했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약 15% 가까이 상승했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약 7.6%니까 이 종가에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라인 깨면은 손절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봉이 7%, 11%, 20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죠. 20 몇 프로 상승했는데 음봉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딱 보면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좀 높긴 하거든요. 여기 저점까지 가면 21%고 여기까지 가면 1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도 정배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산다. 못 산다. 그리고 거래량 급감, 단봉이 거의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뭐 지나가면 차트니까 얘 보면 이제 4%짜리 봉이고 음봉이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고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가격이 급격히 안 빠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51선이 약 12.6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여기로 손절 라인 잡기는 너무 크잖아요. 27%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는 건. 이럴 때 51선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매수가 되고 분할 매수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반등되면 완전 땡큐인 거고, 분할 매수로 뭐 한 세 차례 전후로 해서 샀는데 51선이 이제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요런 식으로. 근데 분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깨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절이 10% 이내로 잘리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종목을 뭘 볼까? 루닛을 한번 볼까요? 루닛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부분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완전히 쫙 벌어지는 상태죠. 근데 이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85%예요. 그러니까는 이전 저점을 이런 거는 손절 라인으로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정배열되는 게 알겠죠. 11선 이렇게 따라갈 거고 21선 이렇게 따라갈 거고 51선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가죠. 예, 제가 그린 대로 가죠. 21선은 이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고 요거는 이제 틀렸는데 우리가 이제 해갖고 한 요 정도 왔다고 봅시다. 요 정도. 지금 이쪽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뭐 1600억, 막 1200억 터졌는데 220억 터졌으면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잠시만요. 내가 뭐 좀 하고 잠시 정지하고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률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그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이 상승하고 있는 21선이나 51선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21선보다는 51선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1선으로 잡으면 이 높은 부분에서 잡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나가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이 있을 거고, 51선을 상승하는 51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봉을 보면 이제 조금 변동성은 크죠. 한 7% 정도 사이즈, 고가가 마이너스 1이고 저가가 그러니까 7%, 한 6점 몇 프로 정도 빠니까 변동성, 여기 그 캔들 변동성 대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가 시작되는 거고, 51선 이격이 1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51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한 게 15%지만 이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손절하는 거는 훨씬 더 작아집니다. 예, 여기서 1차 매수가 됐죠. 예, 1차 매수가 됐고 좀 더 떨어졌어요. 그쵸? 좀 더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 약 2% 정도 떨어졌네요. 2% 정도 떨어지고, 여기서는 51선 이격이 15%였는데 이격이 12% 줄었죠. 네,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12%밖에 안 남았으니까 2차 매수를 합니다.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사야겠죠. 3차 매수. 3차 매수했는데 얘를 깨고 내려가면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그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매수했죠. 그 마크 기법으로 반등시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했죠. 근데 요 음봉 매수가 이 쿨러맥이나 마크의 이 돌파 매매보다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손절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손절은 비슷한데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져요. 나는 쿨러맥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들어가는데 얘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8% 수익률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라미딩으로 들어가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죠. 아니면 계좌를 나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행스럽게 얘는 이렇게 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돌파했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여기죠. 원칙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을 수 있죠. 또. 근데 저라면 이렇게 상승했다면 여기서 잡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잡으려면 한참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로 잡아야 되고, 요 정도 떨어졌을 때 뭐 음봉 양봉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근처면 여기 이렇게 하면은 약 17.18%예요. 그러니까 좀 크죠.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7.18%면 다음날 뭐 이렇게 좀 더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서 잡던가, 아니면 그냥 보내주던가. 다행히 떨어졌네요. 다음날 5%나 떨어졌네요. 그러면 잡았어야 되죠. 장중에 좀 걸어놓던가, 1차 매수가. 그러니까 1차 매수가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1차 매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상승으로 갔습니다. JYP 볼까요? JYP. 지금 또 많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볼까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했고 거래량은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겠죠.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는 거고, JYP가 이게 좀 시가총액이 커서 그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약 11.7%.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 할 만하죠.
1차 매수 할 만하고, 여기서 다행히 좀 더 떨어졌으니까 운 좋으면 2차 매수하고, 뭐 이제 안 샀을 수도 있는 거고, 종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또 상승해서 갔네요. 근데 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돌파가 나오잖아요. 또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또 터지고,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 저점이 레리 윌리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거든요. 단기 저점이 뭐냐면, 여기가 여기 저점이 있잖아요. 이 저점 좌우로 봤을 때, 좌우 캔들을 봤을 때 더 낮은 저점이 없으면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단기 저점으로 잡으면 되고요. 상승률이 지금 12%. 뭐 많이 안 올라도 돼요. 한 2, 30% 이상 오르면 되는데 12%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 12%밖에 안 올랐으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뭐 매수해 볼 만하죠. 예,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종가에 산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살만만 하죠. 거의 9%밖에 안 되니까. 자, 여기에서 1차 매수 했다고 치고, 다음날 또 떨어졌어. 3% 정도. 근데 종가로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안 합니다.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가네요.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쵸? 이거 깜짝 놀랐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잡았잖아요. 여기가 손절 라인. 근데 이거는 장중에 터치하고 올라왔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 거는 손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그냥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약 몇 프로야? 약 8.3% 정도 손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손절이 나간 거예요. 손절이 나가고 여기서 샀는데, 다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을. 자, 여기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전 저점이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고, 얘는 여기로 안 잡아도 돼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가, 저가 여기를 똑같죠? 시가, 저가가 여기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캔들이 크지 않은 걸로. 급감하지는 않았네요. 좀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 매수기 때문에 한없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면 안 돼요. 10.64%면 여기서 1차 매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더 떨어지면 3차까지 분할 매수하고, 만약에 안 떨어지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한 게 여기서 충분히 익절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 또 넘었잖아요. 거래량 늘고. 그러면 거래량 준 이런 음봉에서 또 매수하는 거예요. 거래량 준 이 음봉에서 또 매수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손절 라인이 여기 잡으면 되겠죠. 약 7%.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매를. 그리고 이게 숙달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쿨러매기로 되고 쿨러매기로 해도 되고. 자, 38분 또 길어지니까 뭐 이 정도만 대충 할 수 있는 개념 정도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상승하는 건 그냥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건 버리면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돌파했잖아요. 돌파하면 여기가 저점 잡으면 되죠. 여기 몇 프로야? 19%. 아유, 너무 크다. 그쵸? 이 상승폭이 여기가 꽤 되는가 보구나. 상승폭이 거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51선이 22%니까 51선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20%니까. 왜냐면 왜 51선은 잡아도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서는 이격이 22%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하면은 결국은 크지 않은 손절 폭으로 손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얘도 돌파하고 얘도 이제 크네요. 여기 손절 라인 여기 잡으면 되겠죠. 여기 정도 오면 15% 정도 되고, 그리고 61선을 보면 9% 정도 되고, 그쵸. 그러면 얘는 요 사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절해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요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그 매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면 계속 지켜볼 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요런 데서 아니면 이렇게 쿨라맥이 탑법으로 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죠. 이런 거 아주 좋죠. 여기서 돌파했네. 그럼 손절 라인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한 요 정도, 제가 21선 근처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21선 근처로 왔을 때 여기 보면 21% 너무 커. 그쵸. 너무 큰데 51선은 22%. 그러면 51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매수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애매하죠. 13.14%짜리잖아요. 13%짜리 빠니까 큰데 거래량 보면 완전히 급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가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했는데 50 다음날 5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왜냐면 또 기회를 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또 주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 종목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조정하고 크게 상승하고 조정하고 크게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JYP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 안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스타일에 맞게 약간 그 경험을 쌓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